그래서 이게 내 옆집 아무개는 이렇게 평생을 술을 마셨어도 걔는 괜찮았는데 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암을 예방하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립암센터와 함께 저희가 이런 암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헬프님들과 이제 양옆 선생님들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암 예방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봤다고 해서 외운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봤다고 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행하려면은 이게 내 체득이 돼야 돼. 일단 머리에 입력이 달달달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일단 외워야 돼요, 여러분. 10개 정도는 우리 헬프님들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씩. 다 외우고 계시겠지. 아, 우리가 헬프님한테 하는 게 우리가 해요? 하나씩. 운동. 아이씨. 운동이요. 저는 흡연. 그리고 하나씩 해야지. 담배. 내가 했잖아, 흡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네. 와, 어이없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을 몰랐네. 잠깐만요. 아니 너무하네. 아니 이거 한 3분을 끌어야 채소 돼. 먹기. 고기 적게 먹고 채소 먹기 맞죠? 고기 적게 먹고 하긴 채소 그래. 금주. 너무 대충 말하는데? 아이, 어떻게 그거를. 풀로?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다 외웁니까? 그건 좀 어렵지. 야, 보지 마. 자 여기서 저희 닥터 프렌즈는 4개 외웠어요. 4개. 그래서 이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음식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최대한 피하기라든지 맞다. 그런 걸 이제 뭐 건강 체중 유지하기,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 지침에 따라서 예방 접종 맞기, 그리고 이제 건강한 성생활, 그리고 이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의 어떤 이런 안전보건 수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하죠. 조기 검진. 조기 검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정해진 그 날짜대가 있어요. 연령대가. 물론 그것도 근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한 거지, 혹시 가족 중에 더 젊은 나이에 뭐 이런 암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내가 걱정이 되거나 증상이 있다, 언제든지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후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맞아요.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운동을 다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예방 수칙 중에 어떤 걸? 오늘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주제를 사려 있게 고르셨네요. 그 운동도 현대인들이 사실 좀 하기 어렵고 음주는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거니까 좀 중요한 주제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정말 나는 술을 한 잔도 입에 댄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물론 미성년자인 분들은 앞으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안 마신다지 평생 안 마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은 해요. 이제 담배는 폐암이나 이런 걸, 또 구강암이나 식도암 같은 암을 일으키는데 술은 간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위에만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소화기계 쪽만 하는데 암이 관련이 있나요? 실제로 근데 음주랑 연관이 있는 암은 구강암도 연관이 있고 뭐 췌장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구강, 뭐 인두, 인후, 그 다음에 뭐 후두, 이렇게 뭐 다 지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식도, 뭐 대장, 직장, 이렇게까지 다. 간까지. 간까지. 흡수가 돼서 간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술은 굉장히 다양한 암과의 그 연관성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알코올 자체가 발암물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소량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이런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운동이 암을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창현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니까 더 저희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왜 술을 줄여야 되는지, 금주를 해야 되는지. 알코올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암을 일으키는지를 알면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기전으로 실제 알코올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알코올의 그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 지노토식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자체에 약간 손상을 손상을 줄 수가 있고, 알코올은 이제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대사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폴릭 액시드나 이제 이런 그 레티노이드의 어떤 그런 대사를 또 약간
교란시키고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올리기도 해요. 에스트로겐을 네, 올려요. 에스트로겐 농도를 올려서 맞아요. 특히 여성들이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암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게 해주고.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남자분들 중에 이제 그 에스트로겐 농도 때문에 여성형 유방이 생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농도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시는 분들은 유방암에 좀 적게 걸리고, 좀 미혼이라던가 임신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유방암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향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 네, 이런 영향도 있겠네. 네, 그 외에도 뭐 암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암이 이제 전파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양한 동물 실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게 맞죠.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담배는 알겠어, 안 좋은 거 무조건 알겠어. 근데 술은 한두 잔 정도는 뭐 건강에 이롭지 않냐? 이런 게 또 뭐 기사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걸 내과 선생님이 들으면 어떻게 들으시나요? 또 굉장히 사실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종별로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정리되는 것들은 결국에 사람마다 민감도는 다르지만 한 잔의 술, 보통 한 잔의 술에 약 14g 정도 이제 맥주 한 캔, 그리고 소주잔 가득 차면 한 14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술로도 암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의 기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주정에 약간 좀 이제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막 포도주는 괜찮아.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발효준 괜찮아. 발효주는 연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은 보면은 어떤 주종보다는 결국에는 그 음주량, 술의 양,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나에게 들어왔느냐. 절대적으로 먹은 알코올의 양.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타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항산화 작용 같은 걸 해서 뭐 건강에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적당량의 음주라는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민감도도 굉장히 다르고 이게 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마시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입원해 계신 제 환자분도 있었어요. 정말 아내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부탁을 한 게 남편분이 이번에 폐암을 진단받으셨는데 집에서 맨날 몸에 좋다면서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이거를 좀 안 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환자분은 그렇게 뭐 술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막걸리 한 잔은 몸에 좋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걸 드셔뒀거든요. 약처럼 먹. 그렇죠. 막걸리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발암물질이고 그 발암물질에 대한 사람의 민감도는 정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옆집 아무개는 이렇게 평생을 술을 마셨어도 걔는 괜찮았는데 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암 발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음주를 하실 때 적정 음주량이라는 건 없고 오히려 암이 뭐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낭설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뭐 술을 그 하루에 50g 이상, 우창 선생님이 이제 보통 소주 한 잔이 14g이면 50g 이상, 이제 보통 3잔 반 정도, 3잔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들이 암 발생 위험이 2~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높아지네요. 2~3배면은. 그러니까 진짜 적정 음주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소주 마실 때 3~4잔만 마실 수 있나요? 3~4잔이면 반병인가요? 마실 수 있어요. 세 잔 마실 수 있어요. 회식하면 한 병 정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보다도 많이 먹고. 근데 진승 쌤도 이제 저희도 정말 술을 저희 잘 안 마시는데 정말 이게 한 번씩 마실 때도 최대한 좀 적게 마시고 본인이 천천히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물이랑 같이 많이 마시면서 정말 이 분위기를 이제 흥을 시키고 그냥 이렇게 흥을 돋우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나눠 마시는 게 좋지 이 원샷 하는 문화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회식도 많이 적어지기도 하고요. 또 사회 분위기가 또 저희 때랑 또 달리 요즘은 그래도 내가 좀 금주가 있다, 몸이 안 좋다라고 좀 금주가 있다. 금주를 한다. 네. 안 해봐가지고 금주를 해야죠 이제. 금주를 해야지. 금주가 있는 건 뭐야? 세상에 있다. 금주라는 게 있다. 근데 나한테는 없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옛날에는 좀 강압적으로 야 그런 게 어딨어 마셔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이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좀 높은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용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뭐
뺄 수 없는 회식이다. 그걸 이해 못 해주는 상간이다. 이런다면 그래도 안 마시는 게 좋지만 예를 들어 뭐 회식이 하루 있었다면 나머지는 좀 쉬고 며칠은 좀 쉬고 충분히 이제 알코올을 좀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미리 좀 계획해서 좀 드시고 맞아요. 가급적이면은 드신다 해도 도수가 낮은 술이라던가 좀 그렇게 안주나 물과 함께 마시는 좀 음주량을 최대한 좀 적게 해서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피할 수 없다면. 예. 그 암이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중요한 건 또 정기검진 받는 게 또 그쵸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암을 맞아요.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수칙, 그리고 운동과 이런 절주와 금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암은 발생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한다면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예방 수칙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암이라는 거는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검진을 받을 필요 없어. 이거는 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10가지 수칙에도 검진을 받으라는 수칙이 있으니까 뭐 저도 그렇지 않아도 11월에 또 검진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조기 검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 2가지 암 예방 수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암은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질환이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질환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꼭 많은 헬프님들이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암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시고 생활 속에서 이런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만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불행암이라는 게 이제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엄청 불행하지만 이 불행을 또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0가지 수칙 보여드리지만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거는 평생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수칙입니다. 조금씩 노력하고 조금씩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좀 바꾸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